요즘 뉴스 보면 진짜 좀 무섭지 않냐? 청소년 범죄 이야기도 자주 나오더라. 그건 맞아. 특히 무인점포 절도 같은 건 이제 너무 흔해진 느낌이긴 해. 그 정도면 다행이지. 그냥 물건 훔치는 수준이 아니라 난동 피우고 CCTV 보고 일부러 카메라 쳐다보면서 웃고 그런 거 보면 솔직히 좀 충격이야. 나도 그런 영상 본 적 있어. 일부러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 그게 문제야. 예전에는 몰래 했던 행동을 지금은 그냥 공개적으로 하잖아. 죄의식 자체가 많이 옅어진 느낌이야. 그건 인정. 확실히 걸리면 큰일 난다는 두려움보다는 한번 해볼까?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청소년들 좀 다르다고 생각해. 예전보다 더 대담하고 더 과감해진 것 같아. 근데 그건 조금 조심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항상 요즘 애들 문제다라는 말은 있었잖아. 그건 맞지.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 단순히 버릇없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범죄 자체가 더 가볍게 소비되는 느낌이야. 나는 조금 다르게 봐. 범죄가 늘었다기보다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된 건 아닐까? SNS 때문에? 예전에도 분명 문제는 있었을 텐데 지금은 영상으로 다 공유되니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지. 그건 일리가 있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 문제는 분명히 있어. 다만 전체가 다 나빠졌다는 식으로 일반화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야. 근데 확실히 바뀐 건 있는 것 같아. 범죄 방식 자체가. 맞아. 특히 온라인 쪽이 크지. 예전에는 길거리 싸움, 오토바이 폭주 이런 게 떠올랐다면 지금은 디지털 성범죄, 단톡방 괴롭힘 이런 게 더 많잖아. 그리고 그게 더 은밀하면서도 더 확산이 빠르지. 맞아. 한번 퍼지면 끝이니까. 피해도 훨씬 오래가고.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단순히 폭력의 형태가 바뀐 게 아니라 영향력 자체가 커졌거든.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거지. 나는 그래서 요즘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야. 근데 나는 원인을 좀 다르게 봐. 단순히 애들이 문제라기보다는 환경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해. 환경? 가정, 학교, 사회 전체. 예전보다 통제하는 구조가 많이 약해졌잖아. 그건 맞지. 부모도 예전처럼 강하게 못하고 교사도 제재하기 어렵고. 그렇지. 그리고 개인주의도 강해졌고. 그래도 그게 범죄까지 이어지는 건 결국 개인 선택 아니야? 선택이긴 한데 그 선택을 만드는 배경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환경이 영향을 준다? 특히 또래 집단 영향이 크다고 봐. 아, 그건 인정. 혼자서는 안 할 행동을 같이 하면 하더라. 맞아. 책임이 분산되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괜찮다 이런 심리가 생기거든. 그래서 집단 폭행 같은 게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걸 영상 찍어서 공유하면서 더 강화되는 거지. 그게 진짜 이해 안 되는 부분이야. 왜 굳이 찍어서 올릴까? 인정 욕구 아닐까? 관심 받고 싶어서. 그게 범죄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지. 근데 나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지금 애들 이게 잘못이라는 거 모르는 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 대부분은 알지. 그럼 결국 알면서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좀 복잡한 문제야. 나는 솔직히 그게 제일 납득이 안 돼. 모르면 이해라도 하는데 알면서 하는 건 더 문제 아닌가? 근데 안다는 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무슨 말이야? 이론적으로 아는 거랑 실제 행동을 멈추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성인 기준에서는 그렇지. 근데 청소년은 아직 그게 완전히 발달된 상태가 아니야. 발달?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 그게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요즘 애들 보면 그런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아. 너무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건 일부 사례일 수도 있어. 아니, 진짜로 우리는 처벌 안 받는다는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건 분명 문제지. 나도 그건 심각하게 생각해. 그럼 그건 결국 제도를 이용하는 거잖아.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 제도가 너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 책임질 수 있는 애들인데 책임을 안 묻고 있는 구조 같다는 거지. 그 얘기 결국 촉법소년 이야기로 가겠네. 맞아.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그럼 일단 정리부터 해보자. 촉법소년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부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처벌은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는 거. 맞아. 처벌이 아니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지. 취지는 이해해. 애들이니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자는 거. 그게 핵심이야. 아직 성장 과정에 있으니까 낙인 찍기보다는 회복을 우선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 취지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냐는 거야. 어떤 점에서? 솔직히 말하면 너무 약해. 보호처분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처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준이잖아. 그건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지. 그러니까 문제야. 가해자는 보호받고 피해자는 그대로 남는 구조처럼 보이잖아.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부는 이걸 알고 이용하잖아. 그 부분은 나도 고민이 되는 지점이야. 우린 촉법이라 괜찮다 이런 말 나오는 순간 제도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그건 확실히 위험한 신호지. 그러니까 나는 이게 단순한 보호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 문제라고 봐. 형평성?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이 몇 살 차이로 처벌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촉법소년 연령 솔직히 낮춰야 한다고 생각해. 어느 정도까지? 적어도 12세 정도는 되어야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 이유는?
첫 번째는 억제력이야.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걸려도 괜찮다는 인식이 있잖아. 일부는 그렇지. 그 일부가 문제를 키우는 거야. 처벌 가능성이 있어야 행동을 조심하는 건 기본이잖아. 두 번째는 책임의식. 요즘 애들 솔직히 옛날보다 정보도 빠르고 판단도 빨라. 그건 맞아. 그럼 그에 맞는 책임도 줘야지.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으면 균형이 안 맞잖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야. 가해자가 나는 처벌 안 받는다는 구조에서 피해자는 어떻게 납득하겠어. 그 부분은 정말 어려운 문제야. 나는 그래도 연령 하향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유는? 형사처벌을 받는 순간 그 기록이 남잖아. 그게 그 아이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근데 범죄를 저질렀으면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 문제는 그 나이가 아직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처벌을 강하게 하면 더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 왜? 어차피 난 낙인 찍혔다 이런 생각이 들면 다시 돌아오기 더 어려워지거든. 그리고 중요한 건 청소년은 아직 성장 중이라는 거야. 충동 조절 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지. 근데 그 논리면 계속 봐줘야 한다는 결론 아닌가? 봐준다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지. 근데 현실은 이미 통제가 안 되고 있잖아. 그래서 제도를 보완해야지 무조건 처벌로 가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거야. 나는 이거라고 봐. 책임을 묻지 않으면 행동은 계속된다. 나는 반대로 생각해. 처벌만으로는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 솔직히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감정 문제야.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지. 억울하고 분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정책은 감정만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도 최소한 납득은 되어야지. 그래서 더 어려운 거야. 둘 다 맞는 말이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연령을 안 낮춘다면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건 단순한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방향은 있어야지. 그치? 다만 그게 처벌 하나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거네. 연령을 낮추는 건 조심해야 한다. 대신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다른 방법이라는 게 좀 막연하게 들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나는 일단 모든 청소년을 같은 기준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건 나도 동의해. 다 같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야.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우발적이고 이례적인 범죄,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이건 분명히 다르잖아. 그건 맞지. 그래서 반복범죄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어. 그건 사실상 처벌 강화네. 완전한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지금 보호처분이 약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핵심은 그거야. 그럼 결국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내용은 훨씬 강하게 바꿔야 한다는 거네. 그렇지. 단순히 훈방이나 형식적인 교육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으니까.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야지. 상담, 교육, 관리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해. 근데 솔직히 교화라는 말 현실에서는 잘 안 하다. 그럴 수 있어. 추상적으로 들리니까. 결국 다시 범죄 저지르면 의미 없는 거잖아.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떻게 교화할 것인가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속적인 상담, 보호자 교육, 학교와 연계된 관리. 이런 게 같이 가야 한다는 거지. 그건 꽤 장기적인 접근이네. 맞아.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결국 다시 환경 이야기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맞아. 사실 이 문제는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지. 가정이 무너지면 그걸 사회가 다 감당해야 되는 구조니까. 그래서 더 복잡한 거야. 학교도 예전처럼 강하게 개입하기 어렵고. 그렇지. 권한은 줄고 책임은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결국 통제 구조가 약해진 거네. 그게 지금 상황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봐.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네. 어떤 부분? 단순히 애들 문제라고만 보기에는 구조적인 요인이 확실히 크긴 한 것 같아. 개인 책임도 있지만 그걸 만드는 환경도 무시 못하니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처벌 필요성은 있다고 봐. 그건 나도 부정하지 않아.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무조건 낮추자도 아니고 무조건 유지하자도 아니고. 중간 지점이 필요하다는 거지. 반복 범죄나 심각한 범죄는 더 강하게 대응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교화 중심으로 가고. 맞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야. 근데도 한 가지는 남는다. 뭔데? 어디까지를 청소년으로 볼 거냐는 기준.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지. 요즘 애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어른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직 애 같고. 그래서 더 단순한 기준으로 나누기 힘든 거야. 결국 답이 딱 떨어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네. 맞아. 그래서 계속 논쟁이 되는 거고. 한쪽만 맞다고 하기도 어렵고. 둘 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니까. 그래도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 뭔데? 이 문제를 그냥 요즘 애들 문제다로 넘길 건 아니라는 거. 그건 완전히 동의해. 결국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네. 그리고 아마 쉽게 끝나지도 않을 거고. 그래도 계속 고민은 해야지. 그게 시작이니까. 촉법소년 연령 변경 문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